누가 당신 보고 여기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보안요원 전국이 날 선 목소리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이죠? 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예약 시간도 맞췄습니다. 휠체어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쪽이야말로 여기 규칙이 뭔지 모르나?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혼자만 더 오래 머물겠다고 주장하잖아. 전국이 목청을 높였다. 설마 제 상황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저도 시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답답한 듯 호흡을 가다듬었다. 주변에 있던 관람객 몇 명이 휙 고개를 돌려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길은 자연스레 휠체어 남자의 얼굴로 모였고 그를 알아본 사람들은 작게 수군거렸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에이, 그냥 닮은 사람 아니야? 근데 저렇게 시비를 거는 보안 요원도 이상해. 조용히 해. 우리도 괜히 엮였다가는 곤란해. 그러나 금세 분위기가 묘하게 달아올랐다. 한편 전시관 내에 울려 퍼지는 오디오 가이드 음성도 갑자기 꺼진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모두가 지금 이 충돌 상황만을 주시하고 있는 듯했다. 이 사람 당장 끌어내요. 전국이 박력 있게 손짓했다. 끌어내라니요? 저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손흥민이 말을 막 끝내려는 순간 전국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그 권리라는 게 다른 관람객들 시간을 훔치는 거라면 안 통합니다. 다 똑같이 시간을 배정받았는데 왜 당신만 더 오래 봐야 하죠?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손흥민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관람객이 옆 사람에게 다급히 귓속말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저분이 누구든 간에 장애가 있으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 그러게 말이야. 누군가 녹화하고 있을까 이런 건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찍고 있어. 나중에 SNS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겠다. 순식간에 전시실 여기저기서 휴대폰이 꺼내졌다. 분위기는 찰나의 긴장으로 얼어붙고 묘한 정적 속에서 몇몇 속삭임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가장 화제라는 루브르 특별전 맞죠? 보안 수준이 엄청 빡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나 과잉 반응이라니. 예매하기도 엄청 힘들었다던데 손흥민도 똑같이 표를 구한 거 아닐까? 분명 그럴 텐데 말이야. 이건 뭔가 불공평해. 어디선가 안내 스피커가 작게 울렸다. 관람객 여러분, 현재 두부 전시에 입장하실 분들은 비올 쪽으로 이동 부탁드립니. 예약 시간 10분 전까지 이동해 주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나운스멘트가 나오자 몇몇 사람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에 이 갈등을 계속 구경하고 있었다. 자, 시끄럽지 않게 합시다. 매표소 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달려왔다. 정국 씨, 왜 또 이 난리예요? 손님이 불편해 보이는데 배려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국이 곧바로 반발했다. 매니저님, 이분이 자기 시간보다 훨씬 오래 머물겠다면서 스케줄을 꼬이게 하고 있어요. 다른 관람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오래 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휠체어로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거라고요. 손흥민이 억울한 듯 설명했지만 전국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다. 매니저님, 여긴 기본적으로 시간제 관람 시스템이라서 각자 배정된 시간 안에만 작품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전시실까지 가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입니다. 매니저 김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물었다. 손님, 원래 예약 시간이 몇 시였죠? 오후 2시였어요. 입장은 정각에 했는데 전시실 통로가 조금 복잡해서 휠체어 경사로가 협소한 곳도 있고 안내도 정확치 않아서 좀 헤맸어요. 그럼 지체된 이유가 명확하네요, 정국 씨.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면 조금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전국이 씁쓸한 표정으로 턱짓을 했다. 규칙은 규칙입니 모두가 규칙을 어기면 혼란만 생길 뿐이죠. 그러자 근처에 서 있던 다른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진정해, 전국. 안 그래도 지금 SNS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더 커지면 우리만 곤란해져. 곤란해져도 어쩔 수 없죠. 난 내 업무를 하는 것뿐이니까. 전국은 딱딱한 태도를 거두지 않았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관람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 보안 요원,
저번에도 여기서 시비 걸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또 왜 이럴까? 다른 관람객이 맞장 구쳤다. 잘못된 규칙 집행을 강조하는 것 같네. 명백히 불편한 상황인데 조금 유연하게 못하는 건지. 관람객들의 시선이 몰리자 전국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다. 말이 많네요. 아, 이 사람 정말 축구선수 손흥민 맞아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명하다고 규칙을 안 지켜도 되는 줄 아세요? 손흥민이 입술을 앙다물었다. 유명하든 아니든 저는 제 입장권을 정상적으로 샀고 똑같이 이 전시를 관람할 권리가 있음 저를 대단하다라고 말하신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시죠? 매니저 김서연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곧 사람들을 달래듯 손짓했다. 자, 진정합시다. 모든 분들께 알릴게요. 지금 휠체어를 이용 중이신 분께서 통로 문제로 이동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 그래서 약간의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늦었다고 하면 다 봐주실 건가요? 전국이 곧바로 되물었다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서비스 아닌가요? 매니저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특히 휠체어 이용 관람객에게는 원래 더 편리한 동선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전시장 경로가 불충분하잖아요. 이 문제로 항의도 많았고 손흥민이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사실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도적으로 미리 안내나 동선이 잘 정비돼 있었다면 이런 갈등도 없었을 텐데 전국은 여전히 못마땅한 눈빛이었다. 그럼 그렇게 시스템 탓만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까? 시스템 탓이 아니라 지금 제 처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손흥민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하나둘씩 말을 보탰다. 사실 저도 휠체어는 아니지만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느라 동선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죠. 맞아요. 발권할 때 장애인이나 유모차 이용객에 대한 별도 공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이거 실시간으로 찍어서 SNS 라이브로 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댓글로 난리예요. 박물관 측이 너무 경직됐다는 반응도 있고 손흥민이 불쌍하다고 하는 반응도 있어요. 곁에서 듣던 정국의 표정이 더 날카로워졌다. 뭐가 불쌍해요? 이 사람 잘 나가는 축구 선수잖아요. 해외에서도 유명하고 돈도 많을 텐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거죠? 손흥민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 제게 돈이 많든 적든 지키고 싶은 건 제 기본 권리이니까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보안 요원 초의 상사가 다가왔다. 전구가 일단 진정해. 우리도 여기서 이 난리를 오래 끌 필요 없잖아. 다른 관람객들이 점점 몰려들고 곧 다른 시간대 입장객들도 들어올 텐데. 전국이 고개를 돌려 초의 상사를 바라봤다. 상사님, 하지만 규칙은 지켜야 합니 하나 허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저 사람 특별 대우해주면 그 뒤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테고. 그게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조정 아닙니까? 매니저가 다시 중재에 나섰다. 그러자 뒷줄에서 서 있던 한 노인이 손을 번쩍 들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노인을 보자 분위기가 약간 차분해졌다. 제 손주가 장애가 있어서 늘 전시관이나 공공장소 갈 때마다 시간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발걸음이 다른 사람보다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특혜가 아니라 평등을 위한 조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전국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보였으나 곧 고개를 젓고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론입니? 실제 현장에서는 다들 각자 일정이 있잖아요. 누구 한 명한테 시간을 더 준다는 건 누군가에게 불편을 준다는 거예요. 그제야 참다 못한 손흥민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요, 저도 줄 서서 티켓 사고 예약 시간 맞춰서 왔습. 다만 물리적으로 이동이 힘들었을 뿐이에요. 더군다나 축구 훈련 중에 다리를 다쳐서 당분간 휠체어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 제가 시스템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던 관람객들이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있나 봐. 어쩐지 뉴스에서 발목 부상 얘기가 돌긴 했었지. 그럼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매니저 서연이 손흥민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많이 아프셨나 봐요.
원래 워낙 달리기로 유명하신데.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활 치료를 받는 중인데 경기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전환이 필요해서 전시를 보러 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 시간을 빼앗긴다면 정말 억울하죠. 전국이 여전히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억울? 그럼 일반 관람객도 억울합니? 누구나 전시를 오면 더 오래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당신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까? 휠체어로 이동해 보셨습니까? 손흥민이 되묻자 전국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그럼 모를 수밖에 없네요. 주변 관람객들 사이에서 이건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고 몇몇은 당신 뭐 그렇게 권위적으로 구는 거야? 라며 전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항의했다. 전국 씨, 그만합시다. 초에 상사가 나서서 정중히 말했다. 지금 문제를 키우면 결국 우리 박물관 명성만 나빠지는 거예요. 안전 관리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갈등을 만들면 곤란합니다. 전국이 애써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이런 식으로 특혜를 적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축구 선수라고 하니까 다들 감싸고 도는 것 같아 불쾌합니다.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다.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해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상식적인 부분 아닌가요? 손흥민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호소했다. 제발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돌며 뛴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저 정상적으로 이 전시를 다 보고 싶을 뿐입니. 미술 애호가든 축구 선수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작품을 감상할 자유가 있죠. 그리고 이미 표를 샀고 예정된 시간에 왔는데 구조가 불편해서 늦어진 겁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유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다. 나 이거 찍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도 돼? 루브르 특별전에서 손흥민 퇴장 위기라고 하면 분명 조회수 폭발할 거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올려, 올려. 그리고 보안요원 저 사람, 표정이 지금 난리네. 전국이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래, 마음대로 찍고 퍼뜨리세. 제가 원칙을 지킨 게 무슨 죄입니까? 이분이 유명인이라서 어디서든 우대받아 왔겠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안 통해요. 그만, 전국, 그게 아니라니까. 매니저와 최 상사가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손흥민이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문제, 단순히 저 하나의 불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실제로 제가 이동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휠체어 이용객이 많은데 전시 관람 시간을 왜 이렇게 딱딱하게 나누어 놓았을까 하고요. 매니저 서연이 손흥민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저희가 관리 측에 이 시스템 문제를 이미 여러 번 건의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개선이 안 이루어졌어요. 저희도 압니다. 이게 불합리하다는 걸. 전국이 씁쓸하게 비웃었다.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문제겠지.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최 상사가 낮은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전국아 제도 변경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배려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번 건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한 조정이라고 방금 어르신이 말씀하셨잖아. 전국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한 관람객이 다급하게 외쳤다. 이봐요. 지금 밖에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누가 제보했나 봐요. 사람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봤더니 플래시가 터지고 소리를 지르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손흥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매니저 서연은 손을 흔들며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보안 요원분이 손흥민 선수를 차별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입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람객의 관람 시간을 제약했다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은 격양된 얼굴로 카메라를 손으로 가릴 듯 휘저었다. 차별이라니.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규정대로. 기자들이 몰려드는 사이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규정은 중요하지만 휠체어 사용에 따른 시간 지연은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 박물관 측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할 의향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태가 점점 커지자 관람객들도 흥분했고 SNS 라이브를 시청하던 시청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어느새 전시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이거 계속 찍어. 지금 실시간 시청자가 수천 명이 넘어. 큰일 났네.
여기 박물관 이미지 엄청 손상될 텐데. 급기야 전시관 책임자인 류 관장이 뛰어들어왔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일제히 류 관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나요? 앞으로 타임드 입장 정책은 어떻게 바꿀 건가요? 류 관장은 잠시 당황한 얼굴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가 크게 머리를 숙였다. 손님 죄송합니 전국이 뭔가 반박하려는 기색이었지만 류 관장의 결정적 한마디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전국 보안요원, 자네 태도가 지나쳤네. 지금 당장 손님께 사과하게. 관장님,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전 규정대로. 류 관장이 단호히 말을 끊었다. 규정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규칙만 외친다면 그 규칙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건가? 전국이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손흥민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저도 소란스럽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전 그저 이 작품들을 제대로 관람하고 싶었던 겁니 유명인이라 봐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자들 사이에서도 동정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손흥민 선수가 유독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진 않네요. 근데 왜 이런 갈등이 생겼지? 박물관 시스템이 문제였나? 류 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이 타임드 입장 제도는 관람객이 워낙 몰리다 보니 도입한 겁니다만 정해진 시간 안에만 관람하게끔 강제하면서 예외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어요. 오늘 일로 크게 반성합니. 그리고 이미 국제박물관 협회 측에서도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라고 각 전시관에 권고하는 중이죠. 이때 전국이 어렵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손흥민 씨, 제 태도가 심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휠체어를 이용해 본 적이 없어서 현실적인 불편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주변 관람객들이 소공어렸다. 오, 드디어 사과하네. 얘기가 이제 풀리려나? 손흥민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고맙습. 사실 제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국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저는 규칙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평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분들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매니저 서연이 미소 지으며 끼어들었다. 좋아요, 이제 서로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실 저희도 관람객들이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까봐 강경하게 대처해 왔는데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류 관장이 잇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휠체어 이용객이나 유모차 혹은 임산부 등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분들을 위해 별도 시간을 두거나 단체 관람객 흐름과 분리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던졌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공식 발표가 있나요? 류 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다. 네. 며칠 이내로 저희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및 필요 지원 관람객 특별 정책을 발표하겠습. 지금까지는 타임드 입장이 절대적이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연장 관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이 살짝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구 선수로서 공인 신분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분들도 같은 상황에서 배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일이 이렇게 크게 번질 줄은 몰랐지만 이왕이면 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많은 곳이 변화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아까 제 말투나 행동이 무례하고 모욕적이었다고 인정합니. 제가 그동안 직업적 권위에 갇혀서 상대방 입장보다는 규정만 내세웠습.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됩시다. 저도 화를 내서 죄송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전시관이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람객들 사이에서 환호와 안도 섞인 박수가 퍼졌다. 와, 다행이다. 결국 잘 해결되네.
기자들한테 이 영상 제대로 퍼지면 다른 박물관들도 바뀌겠지. 손흥민이 한몫했네. 유명인이라 이슈가 커져서 해결이 빨라진 듯. 류 관장이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을 향해 손짓했다. 오늘 일은 박물관 측 잘못이 큼니 원칙만 강조했던 저희의 업무 태도 또한 반성하고 정책 재정비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 손흥민 선수는 물론 다른 관람객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이 빠르게 메모를 하거나 영상을 찍어댔다. 이번 사건 꽤 크게 보도될 것 같은데요? 류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오히려 전시관 운영 시스템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언론 보도가 도움이 되겠죠. 이윽고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지자 아직 남아있던 관람객들이 해산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손흥민 근처로 다가가 사인을 요청했지만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오늘은 좀 곤란하네요. 제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라고 양해를 구했다. 대신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누구나 불편 없이 전시를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정국은 여전히 부끄러운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는데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정국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고집 부리지 않고 먼저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더 많은 분들께 이 문제를 알릴게요. 접근성이라는 게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거니까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었다. 곧 방송 안내가 흘러나왔다. 관람객 여러분, 현재 전시장 보완 작업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고 30분 뒤에 재개관할 예정이니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매니저 서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안내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는 더욱 편안한 관람 환경을 만들겠습.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세요. 기자 중 한 명이 카메라 앞에서 마무리 멘트를 준비했다. 네, 여기 서울에서 진행 중인 루브르 특별전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전해드렸습. 보안 요원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관람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계기로 전시관 측이 접근성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 향후 이 같은 갈등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보도 마치겠습니다.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던 관람객들이 손흥민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오늘 난리였지만 결론은 그래도 좋게 난 것 같네. 맞아.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뭔가 바뀔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 손흥민이라서 가능했던 걸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도 똑같이 배려받았으면 좋겠다. 손흥민은 휠체어 바퀴를 조심스럽게 굴리며 출구 쪽으로 이동했다. 그를 지켜보던 한 중년 부인이 조용히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늘 저희 딸도 유모차 끌고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덕분에 이 문제 공론화가 돼서 감사해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다는 말씀보다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 그래야 이런 문제가 진짜로 해결될 수 있겠죠. 한편 전국은 이제 막 전시관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려는 참이었는데 관람객 몇 명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용기 내서 사과하신 건 정말 잘하셨어요. 비슷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사과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는 이렇게 경직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더 체감하게 됐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정국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앞으로 매뉴얼과 실제 상황을 잘 조화시켜 봅시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들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께 힘써요. 정국이 살짝 웃음을 지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시장 관람 재개 10분 전. 다시 찾아온 일부 관람객과 새로 입장할 예정인 사람들은 안내문을 보고 놀랐다. 특별 접근성 정책에 따른 시간 연장 가능이라는 공지가 임시로 문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 벌써 바뀌고 있네? 확실히 효과가 크네. 이걸 계기로 국내 다른 박물관들도 변화하면 좋겠다. 손흥민은 매니저 서연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출구까지 이동했고 바깥에는 기자들이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해외 경기 일정도 바쁠 텐데 이런 일에 직접 목소리를 내실 건가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접근성이 보장된 전시나 행사 공간이 늘어난다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더 편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 오늘 일로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러고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한마디를 덧붙였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혹시나 비슷한 일을 겪으면 그냥 참지 말고 말씀하셨으면 해요. 변화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야 일어나니까요. 기자들이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인터뷰를 이어가려 했지만 손흥민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친 다리를 쉬게 해야 해서 라고 양해를 구하며 자리에서 벗어났다. 박물관 정문 앞 약간은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환하게 갠 하늘 아래 지나가던 시민들이 방금 본 게 손흥민? 하고 신기해했으나 곧 언뜻 들려오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상황을 대충 짐작했다. 루브르 특별전에서 있었던 접근성 갈등. 손흥민이 직접 겪어 박물관 결국 접근성 정책 전면 재검토 선언. 전국은 관장과 함께 밖으로 나와 경비 초소 근처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다. 다음 근무 때부터는 더 나은 태도로 임하겠습 덕분에 제가 진짜 보안 요원이 돼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걸. 류 관장이 따뜻하게 웃었다. 좋아졌네. 사람을 지키는 직업 참 멋진 사명감이잖아. 앞으로도 힘내게.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이 문을 열어 보이며 관람객들에게 다시 안내 음성을 전했다. 곧 재개관하오니 휠체어나 유모차 혹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스태프에게 말씀해 주세. 새로운 지침에 따라 편리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안내를 들은 사람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았다. 일부러 확인차, 휠체어 이용객 통로가 어디인지 묻는 이들도 있었고 스태프들이 바로 나가 안내하는 모습이었다. 기자들도 대부분 철수하고 SNS 라이브 방송을 하던 몇몇 관람객들은 이거 분명 화제가 될 거야. 국제 미술관들 전반에 영향이 있겠는데?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이 이렇게 직접 겪고 문제를 제기했으니 해외 갤러리들도 관심을 갖겠지. 우리도 다음 전시에 또 오자. 개선된 환경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잦아들 무렵 손흥민은 이미 조용히 자기 차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매니저 서연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오늘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는데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에요. 다리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 저도 깜짝 놀랐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알릴 수 있었다는 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다음에 혹시 다시 전시회에 오시면 아마 완전히 달라진 동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럼 기대할게요. 저도 주변 선수나 지인들에게 여기 전시 정말 좋다고, 이젠 휠체어 이용객도 편해졌다고 홍보하겠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몇 명의 관람객들은 다시금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서로 얘기했다. 와, 손흥민도 인간적이네.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나서다니. 오늘 이걸 지켜본 사람들은 다 공감했을 거야. 규칙이 때론 사람을 올가맬 수도 있다는 걸. 맞아, 나도 전시관 갈 때 조금 더 시야를 넓혀봐야겠다. 그러고는 하나둘씩 사진을 찍거나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오늘 루브르 특별전에서 벌어진 일, 손흥민이 휠체어를 타고 관람하다 겪은 불편, 박물관 정책이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자. 이런 글들이 쏟아지자 이미 온라인에서는 대대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끝으로 매니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듯 말 듯 혼잣말을 했다. 이번 소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누군가 불편해할 때 함께 도우려 하겠죠. 그렇게 조금씩 세상이 나아지는 거니까. 자연스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일은 다른 박물관이나 행사장에도 경각심을 줄 거야. 손흥민이 이렇게 직접 겪었으니 파급력이 클 테고. 우리도 서로 배려해야지. 그리고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여전히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분위기는 한결 평온해졌다.
전국은 보안복을 매만지며 깊은 숨을 내쉴 뿐이었고 손흥민은 조용히 차량에 올라타 창문을 내린 채 마지막으로 박물관 입구 쪽을 되돌아보았다. 앞으로 이 박물관 그리고 다른 전시관들도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의 혼잣말을 들은 듯 서연이 입구에서 손을 흔들었다. 곧 다시 만나요. 그리고 우리도 계속 변할 겁니다. 그렇게 오늘의 소동은 막을 내렸고 새롭게 다가올 내일의 전시가 어떨지 사람들은 궁금해졌다. 이미 인터넷과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으니 이 이야기는 분명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을 또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관람객이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답했다. 글쎄, 일단은 이 사례를 기억해 두자. 그리고 뭔가 바꿔야 할 상황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행동에 옮기는 거지. 너도 사진 찍고 올릴 거야? 응, 당연히.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계속 관심 가질 거야.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은 손흥민은 박물관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다.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자신이 겪었던 이 작은 충돌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리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구나 편안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 축구든 미술이든 결국 즐기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니까. 오늘 생긴 문제도 내일을 위한 배움이 될 거야. 차가 천천히 출발하며 박물관 앞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사건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다.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다시는 비슷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일을 공유해 볼까? 어느 관람객이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도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다음번엔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시가 더 편해질지도 몰라. 그래,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 박물관이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지 봐야지. 친구가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서로의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며 사람들은 오늘 있었던 사건을 널리 알렸다. 혹시 내일 다른 누군가가 겪게 될 불편을 줄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지켜보자. 개선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만약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행동에 옮겨야지. 마치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듯 관람객들은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말 대신 우리가 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서로 다짐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